마패 조선 암행록 제4회 전주의 곡식 누가 백성의 밥을 훔치는가? 주제 곡물 수탈과 부정부패 백성의 생존권 등장인물 이경민 28세 암행어사 성균관 출신의 젊은 학자 정의감이 강하나 때로는 원칙에 얽매이는 면모 석봉 35세 방자 무예에 능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 이경민의 원칙주의를 현실적으로 보완 김한성 52세 전주부사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나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을 수탈 오득칠 45세 전주부 호방하전 실질적인 부정부패의 주모자 장순례 60세 환곡 담당 이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갈등하는 인물 박서방 38세 주막주인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남 민철수 42세 전주 상인 부정부패에 연루된 상인 한씨 할머니 70세 아들을 잃은 노모 사건의 단서 제공 덕쇠 25세 청년 농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물 영실이 22세 덕쇠의 아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 1. 오프닝 검은 화면 곡식자루가 쏟아지는 소리 나레이션 중후한 목소리 조선의 창고 전라도 그곳에서 누군가 백성의 밥을 훔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다. 화면 전환 곡식 창고 앞에서 죽어있는 청년의 시신 타이틀롤 제1막 암행의 시작 장면 1 한양 이경민 의사가 밤 어둑한 밤 사랑채에 촛불이 켜져 있다. 검은 관복을 입은 내관 하나가 상자를 들고 들어선다. 내관 공손하게 이 선비 이경민 선비 계십니까? 방문이 열리고 남색 도포를 입은 이경민이 나온다. 28세의 젊은 학자 단정한 인상이지만 눈빛에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경민 약간 놀라며 이 밤중에 누구시오? 내관 상자를 내밀며 받으시옵소서. 대전에서 하사하신 물건입니다. 이경민 얼굴이 굳어지며 이것이 내관 남대문을 나서시면 봉서를 여소서. 즉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내관이 절을 하고 물러난다. 이경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다. 안에는 봉서, 사목, 마패, 유척 2개가 들어있다. 이경민 마패를 들어올리며 산마패 전하께서는 나에게 이런 중책을 마패를 자세히 본다. 한 면에는 말 3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상서원인이라는 글자와 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장면이 한양 남대문 밤 다음날 새벽 말을 탄 이경민 석봉이 다른 말을 끌고 와서 합류한다. 석봉은 35세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석봉 도련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이경민 봉서를 뜯으며 이제 봉서를 열어봐야겠네. 봉서를 펼친다. 얼굴이 심각해진다. 이경민 낭독하며 전라도 전주부를 암행하여 환곡의 폐단을 살피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석봉 전주라. 조선의 곡창이라 불리는 곳이 아닙니까? 이경민 그곳이 문제라네. 사목을 보니 사목을 펼치며 최근 환곡 분배에 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네. 그런데 석봉 그런데요? 이경민 한 달 전 환곡을 항의하던 백성 하나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 석봉 심각하게 살인까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경민 관에서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보고했지만 전하께서는 의심하고 계시네. 석봉 고개를 끄덕이며 냄새가 나는군요. 자, 그럼 출발하시죠. 전주까지는 나흘은 걸릴 것입니다. 두 사람 말을 몰아 남대문을 나선다. 장면 3 전라도 가는 길 역참 3일 후 저녁 이경민과 석봉 낡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 석봉이 마패를 보이며 말을 바꾼다. 역졸 마패를 보며 오 산마패이로군요. 높으신 분이십니까? 석봉 무뚝뚝하게 공무로 전주에 가는 길이요. 빨리 말을 내주시오. 역졸 공손하게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역졸이 물러간다. 이경민이 주위를 둘러본다. 이경민 작은 목소리로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여기서부터는 전주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니 석봉 도련님 마패를 보인 것이 괜찮았을까요?
혹시 소문이 이경민 역마를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네. 게다가 지금까지는 단순한 공무 출장으로 보일 거야. 전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옷으로 바꿔 입으면 되네. 새 말들이 나온다. 두 사람 말에 오른다. 장면사. 전주 외곽 산길 이튿날 오후. 이경민과 석봉. 이제 완전히 남루한 행색이다. 이경민은 낡은 가세때 묻은 도포, 석봉은 평민의 옷차림. 석봉 앞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것이 전주 객사의 지붕입니다.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드디어 도착했군. 자, 이제부터 나는 낙향한 선비 이서방이고 석봉전은 그냥 석봉으로 불리면 되겠습니다. 도련님의 하인으로. 이경민 정정하며 여기서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게. 나는 그저 가난한 선비일 뿐이네. 석봉 웃으며 알겠습니다, 선비님. 장면 5. 전주 성안 거리 오후. 번화한 전주 시내. 상인들이 곡식과 물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경민 주위를 둘러보며 조선 제1의 곡창이라더니 백성들의 얼굴이 어둡구먼. 앞에서 관복 차림의 아전 몇몇이 곡식 자루를 실은 수레를 호위하며 지나간다. 아전들의 관복은 청색 단령당하관의 복색이다. 백성일 작은 목소리로 또 환곡을 걷어가는구먼. 백성 이 한숨을 쉬며 지난 봄에 빌려준 거 갚으라고 벌써 세 번째야. 석봉 이경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들으셨습니까? 환곡을 여러 번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민 눈썹을 찌푸리며 이상하군. 환곡은 봄에 나눠주고 가을에 한 번 받는 것이 원칙인데 한 무리의 백성들이 관가 쪽으로 몰려간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석봉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가보세. 장면 6. 전주부 관아 앞 계속. 관아 앞에 백성 수십 명이 모여 있다. 흑달령 관복을 입은 나장들이 백성들을 막고 있다. 백성 무리 리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부사나리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래서야 백성이 어찌 살란 말이오. 나장 일 곤봉을 들며 물러서거라. 부사나리께서 만나실 리 없다. 영실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영실이 22세의 젊은 여인. 상복을 입고 있다. 나장 이 밀쳐내며 이미 판결이 난 일이다. 네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영실이 절규하며 아닙니다. 남편은 죽기 전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찌 스스로 목을 맨단 말입니까? 이경민과 석봉, 군중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다. 이경민 석봉에게 작은 목소리로 저 여인이 말하는 것이 사목에 적힌 그 사건인 것 같네. 석봉 저 여인의 남편이 의문사당한 백성이란 말입니까? 이경민 그럴 가능성이 높네. 저 여인과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때 관아 문이 열리고 당상관의 홍색 달령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온다. 김한성 전주부사다. 가슴과 등에는 쌍악 흉배가 붙어있다. 정산품 당상관의 표시. 김한성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소란이냐? 백성들이 일순 조용해진다. 김한성 영실이를 보며 그대가 바로 덕수에 철하하였느냐? 영실이 무릎을 꿇으며 예. 부사나리. 김한성 한숨을 쉬며 네 남편의 죽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검시도 끝났고 증거도 명백하지 않은가. 스스로 목을 맨 것이라고. 영실이 나리. 제 남편의 목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검시를 다시 해주십시오. 김한성 손을 저으며 검시는 정식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이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 백성들도 들으라. 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환곡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 흉년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모두가 함께 견뎌야 할 일이다. 백성 무리리던 날이. 하지만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어찌 흉년이라 하십니까? 김한성 얼굴이 굳어지며 감히 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나장들에게 저자를 잡아들여라. 나장들이 백성 리더를 붙잡는다. 백성들 웅성거리며 아니되옵니다. 김한성 날카롭게 모두 흩어져라. 더 소란을 피우면 전부 잡아들일 것이다. 백성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영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다. 이경민 주먹을 불끈 쥔다. 석봉 말리며 선비님. 아직은. 이경민 이를 악물며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장면 7. 전주 주막 박서방네 저녁. 작은 주막. 이경민과 석봉이 허름한 방에 자리를 잡았다. 주막 주인 박서방이 밥상을 들고 온다. 박서방 밥상을 놓으며 여기 밥이요. 별로 많진 않지만. 이경민 고맙다는 듯 고맙소. 그런데 주인장. 박서방 경계하는 눈빛으로 예. 이경민 이곳 전주 사정이 어떠하오? 우리는 이곳이 처음이라. 박서방 한숨을 쉬며 글쎄요. 옛날만 못하지요. 요즘은 다들 살기 힘들어합니다. 석봉 아까 관아 앞에서 소란이 있던데. 환곡 때문이라던데 사실이요? 박서방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고 쉿.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경민 조심스럽게 무슨 문제가 있어? 박서방 앉으며 들어는 보셨겠지만 환곡이 원래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석봉 여기는 박서방 봄에 빌려주고 여름에 또 이자를 받고 가을에 원금을 받고 그것도 처음 빌려준 것보다 2배씩 받아갑니다. 이경민 놀라며 2배나? 박서방 그것도 모자라. 목소리를 더 낮추며 환곡을 분배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몇몇 부잣집들은 곡식을 받아가지도 않는데 장부에는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진짜 필요한 가난한 백성들은 받지 못하고. 석봉 그건 명백한 부정이 아니오. 박서방 쓸쓸하게 알지요. 다들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항의하면. 이경민 항의하면? 박서방 영실이를 떠올리며 한 달 전에 덕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을 고발하려 했죠. 관아에 여러 번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석봉 죽었다는 거요? 박서방 고개를 끄덕이며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관에서는 스스로 그랬다고 하지만 저흰 다 알아요. 덕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경민 심각하게 다른 증거는 없소? 박서방 증거요? 한숨 누가 증거를 대겠습니까? 다들 무서워서 입도 못 엽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석봉 그렇다면 부사가 직접 연루되어 있단 말이오? 박서방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그런 말씀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어서며 밥 드시고 푹 쉬십시오. 저는 이만. 박서방 황급히 나간다. 이경민 석봉을 보며 들었겠지? 석봉 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한 환곡 횡령이 아니라 살인까지 연루된 것 같습니다. 이경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세. 먼저 덕쇠에 처 영실이를 만나봐야겠네. 석봉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관에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경민 생각에 잠기며 방법을 찾아봐야지.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그 여인의 집을 찾아보세. 제2막 진실을 찾아서. 장면 8. 영실이네 집 다음날 아침. 초라한 초가집. 문이 닫혀있다. 이경민과 석봉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이경민 문을 두드리며 여기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 다시 두드린다. 이경민 영실댁. 저희는 해코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고 영실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내다본다. 영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이경민 부드럽게 저희는 여행 중인 선비입니다. 어제 관아 앞에서 부인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영실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그래서요? 관에서 나온 분들 아니십니까? 석봉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우리는 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경민 영실댁. 저희가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의 남편분 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영실이 의심스럽게 왜요? 당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경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실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영실이 들어오십시오. 집안 매우 가난한 살림살이. 영실이가 물을 따라준다. 영실이 앉으며 제 남편 덕쇠는
목이 메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짓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이경민 조심스럽게 언제부터 환곡 문제로 힘들어하셨습니까? 영실이 올봄이었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었다며 관에서 환곡을 나눠줬어요. 저희는 쌀 한 섬을 받았습니다. 석봉 한 섬이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니군요. 영실이에. 그런데 여름이 되자 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자를 내라고요. 5마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경민 계산하며 한 섬이 10마리인데 5마리면 절반이나 되는군요. 영실이 그것도 놀랐는데 가을이 되니 또 왔습니다. 이번엔 원금 2섬을 내라고. 석봉 2섬? 받은 건 한 섬인데? 영실이 울먹이며 저희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장부에는 2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경민 주먹을 쥐며 장부를 조작했군요. 영실이 남편이 관아에 찾아가 따졌습니다. 처음엔 아전들이 돌려보냈지만 남편이 계속 찾아가니 마침내 호박나리를 만났습니다. 석봉 호방이면 오득칠이라는 사람입니까? 영실이 놀라며 어떻게 아셨습니까? 석봉 전주부의 호방은 오득칠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실이 맞습니다. 오득칠 나리.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이경민 협박을 했단 말이군요. 영실이 남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정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소까지 올리려 했습니다. 석봉 그래서 살해당한 겁니까? 영실이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증거를 찾았다고. 환곡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내일 증거를 가지고 가명관찰사 관아에 직접 가겠다고. 이경민 긴장하며 증거를요? 영실이에. 무슨 장부였는지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밤에 관아 창고 근처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봉 그 증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실이 고개를 저으며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흐느끼며 뒷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이경민 조심스럽게 검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실이 관에서 검시관이 왔습니다. 이방 장순례 날이었어요. 검시를 하더니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실이 손목을 가리키며 남편의 손목에 여기와 여기에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것 같은. 이경민 저항한 흔적일 수 있군요. 영실이 그리고 목의 상처도 목을 가리키며 앞이 아니라 뒤쪽이 더 깊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맸다면 앞쪽이 깊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뒤에서 누가 졸라 죽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영실이 저는 재검시를 요청했지만 부사나리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검시가 끝났다고. 석봉 장순례라는 이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실이 생각하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검시할 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경민 석봉을 보며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일 수도. 석봉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영실이 간절하게 선비님, 제발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남편은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경민 영실이의 손을 잡으며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창명구 전주부 곡식 창고 근처 낮. 큰 창고들이 늘어서 있다. 나장들이 지키고 있다. 이경민과 석봉이 멀리서 관찰한다. 석봉 작은 목소리로 경비가 삼엄합니다. 저 창고에 환곡 곡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덕쇠가 증거를 얻었다는 곳이 저기일 것이네. 저 안에 뭔가 있어. 석봉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경민 생각하며 밤을 기다려야겠네. 이때 청색 달령을 입은 아전 하나가 창고로 들어간다. 석봉 저 사람 혹시 장순례 아닙니까? 이경민 눈을 가늘게 뜨며 나이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높네. 따라가 보세. 창면 10 창고 안. 장순례 60세가 장부를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얼굴에 고뇌가 가득하다. 장순례 혼잣말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장순례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놓는다. 호방 오득칠이 들어온다. 45세, 날카로운 눈매에 교활한 인상. 오득칠 비웃으며 장이방, 여기서 뭐하시오? 장술래 놀라며 오호방, 그저 장부를 확인하러. 오득칠 다가오며 장부. 장술래의 어깨를 친다. 이방,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장술래 회피하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가 봅니다. 오득칠 날카롭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게 아니오? 장술래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씀을? 오득칠 위협적으로 이방, 우리가 한 배를 탄 거 알고 계시지? 이제 와서 양심이 어쩌고 하면 곤란하오. 장술래 피하려 하며 저는 그저. 오득칠 차갑게 덕쇠 그놈 일도 그렇고 이방이 제대로 처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소? 검시를 제대로 못했으면 우리 모두 죽었소. 장술래 괴로워하며 하지만 그건 명백한 타살이었소. 내가 어찌? 오득칠 손을 휘저으며 그러니까 자네가 잘 처리한 거 아니오. 가까이 다가오며 이방,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시오. 이미 손에 피가 묻었소. 지금 와서 빼려고 해도 늦었다는 걸 알아야 하오. 장술래 고개를 숙이며 알고 있소. 오득칠 등을 두드리며 그럼 됐소. 이번 가을 환곡 수치도 잘 처리하면 이방도 몫이 쏠쏠할 거요. 걱정 말고 계속 같이 가시오. 오득칠이 나간다. 장술래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장술래의 괴로운 표정으로 혼잣말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밖에 숨어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이경민과 석봉 속삭이며 들으셨습니까? 저들이 덕쇠를 죽인 겁니다.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장술래는 검시를 조작한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 저 사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네. 석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경민 오늘 밤 저 창고에 들어가야 하네. 덕쇠가 찾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장면 11. 전주부 곡식 창고밤. 어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친다. 이경민과 석봉이 그림자처럼 창고에 접근한다. 석봉 작은 목소리로 나장들이 2명 보입니다. 이경민 내가 주의를 끌게. 그 사이에 자네가 뒤로 돌아가게. 석봉 위험합니다. 이경민 다른 방법이 없네. 가게. 이경민이 돌을 던진다. 나장들이 그쪽으로 달려간다. 그 사이 석봉이 창고 뒤로 이동. 창고 안. 석봉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곧이어 이경민도 합류. 석봉 주위를 둘러보며 곡식 자루가 가득하군요. 이경민 장부를 찾아야 해. 아까 장술래가 본 그 장부. 2사람이 수색을 시작한다. 이경민이 책상 서랍을 연다. 이경민 장부를 꺼내며 이것이다. 장부를 펼친다. 촛불을 켠다. 이경민 장부를 읽으며 이건 환곡 분배 장부인데. 얼굴이 굳어진다. 석봉 옆에서 보며 뭡니까? 이경민 여기 민철수라는 상인. 환곡을 50섬이나 받았다고 되어 있네. 그런데 석봉 그런데? 이경민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여기 다른 장부를 보게. 같은 날짜에 민철수는 관에 쌀 50섬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어. 석봉 이해하며 그럼 환곡을 받은 척하고 바로 관에 다시 납부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겁니까? 이경민 그렇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산하며 차액이 생기지. 받은 것과 납부한 것 사이에 차액을 빼돌린 거야. 석봉 그럼 실제로는 민철수에게 곡식이 가지 않았는데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겁니까?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해. 그리고 빼돌린 곡식은 다른 장부를 펼치며 여기 봐. 사창에 보관되었다고 되어 있네. 석봉 사창은 개인 창고 아닙니까? 이경민 맞아. 이건 명백한 공금 횡령이야. 그리고 더 페이지를 넘기며 이건 더 심각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실제로는 한 섬을 줬는데 장부에는 2섬을 준 것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2섬을 받아낸 거야. 석봉 이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로군요. 이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오득칠의 목소리 밖에서 거기 누구냐? 석봉 긴장하며 들켰습니다. 이경민 참전했던 장부를 품에 넣으며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해. 2사람이 뒷문으로 달려간다.
나장들이 뒤쫓는다. 장면 12. 전주 뒷골목 추격전방. 어두운 골목. 이경민과 석봉이 도망친다. 뒤에서 나장들이 쫓아온다. 나장 일 잡아라. 도둑이다. 석봉 이경민에게 선비님 이쪽으로. 좁은 골목으로 빠진다. 하지만 앞에서 또 다른 나장들이 나타난다. 나장 이놈들 꼼짝 마라. 석봉 검을 뽑으며 어쩔 수 없군요. 석봉이 나장들과 격투를 벌인다. 무예에 능한 석봉이 나장 둘을 제압한다. 이경민 죽이지는 마. 그저 기절시켜. 석봉 알겠습니다. 더 많은 나장들이 몰려온다. 오득칠 나타나며 저놈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경민과 석봉 담을 넘어 도망친다. 장면 13. 주막 박서방네 한밤중.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이경민과 석봉. 박서방 놀라며 무슨 일이십니까? 이경민 숨을 고르며 관에서 추적하고 있어. 숨어야겠어. 박서방 당황하며 관에서요? 도대체 무슨 일을? 석봉 설명할 시간이 없소. 일단 숨겨주시오. 박서방 잠시 망설이다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서방이 뒷방으로 안내한다. 바닥에 숨겨진 지하 공간이 있다. 박서방 여기는 예전에 만든 곳인데 급할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이경민 고맙소.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간다. 곧 나장들이 주막에 들이닥친다. 나장 주인, 방금 낯선 사람 2명 들어오지 않았느냐? 박서방 태연하게 아니요. 손님들은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장 의심스럽게 정말이냐? 우리가 확인해봐야겠다. 나장들이 방마다 뒤진다. 하지만 지하 공간은 찾지 못한다. 나장 나가며 혹시 보면 즉시 알려라. 현상금이 걸렸다. 나장들이 나간다. 잠시 후 박서방이 지하 공간을 연다. 박서방 걱정스럽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경민 장부를 꺼내며 증거를 찾았어. 환곡 부정의 증거를. 박서방 눈이 커지며 그게 관아의 장부입니까? 석봉 그렇소. 이것으로 전주부의 부정부패를 증명할 수 있어. 박서방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경민 결연하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요. 제3막 진실의 공개. 장면 14. 전주부 관아. 부사 집무실 다음 날 아침. 김한성 부사가 오득칠 그리고 몇몇 아전들과 회의 중. 김한성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장부를 도둑 맞았다는 거냐? 오득칠 땀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부사나리. 밤사이에 도둑이. 김한성 도둑? 비웃으며 일반 도둑이 환곡 장부를 훔쳐가겠느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 분명하다. 오득칠 그 도둑들의 인상차기를 파악했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선비 차림, 다른 하나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 김한성 책상을 치며 찾아내라. 당장 전주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오득칠 명심하겠습니다. 김한성 위협적으로. 그리고 호방. 혹시 그 장부에 뭐가 쓰여 있는지 기억하느냐? 오득칠 고개를 끄덕이며 예, 기억합니다. 환곡 분배와 수취의 모든 내역이. 김한성 그럼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모두 수정해서. 오득칠하지만 부사나리. 만약 원본이 밖으로 나가면. 김한성 차갑게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했지 않느냐? 잠시 생각하다가 혹시 이것이 가명관찰사 관아에서 보낸 밀정일 수도 있다. 오득칠 놀라며 가명에서요? 김한성 최근 감사께서 환곡 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혹시 우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때 문이 열리고 장순례가 들어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장순례 떨리는 목소리로 부사나리. 김한성 쳐다보며 장이방 무슨 일인가? 장순례 저기 어젯밤 일인데. 오득칠 날카롭게 뭔가 아는 게 있느냐? 장순례 망설이다가 아닙니다. 그저 걱정이 돼요. 김한성 손을 저으며 이방도 조심하게.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 위험하네. 장순례 고개를 숙이며 예. 장면 15. 주막 지하 공간 낮. 이경민과 석봉이 장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경민 장부를 보며 이 증거면 충분해.
부정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야. 석봉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민 결단을 내리며 이제 출두할 때가 됐네. 석봉 놀라며 지금 당장요? 이경민 더 늦으면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거야. 그리고 영실이를 생각하며 덕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석봉하지만 준비가. 이경민 준비는 충분히 했네. 이제 왕명을 받든 암행어사로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야. 석봉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패를 꺼내며 전주부 관아 앞에 기 시작한다. 백성 일수령 이내 귀로 직접 들었네. 누군가 마패를 가지고 온다더군. 백성 삼정말이라면 김한성 부사가 큰일 나겠구먼. 이때 저 멀리서 말을 탄 이경민이 나타난다. 깨끗한 청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 석봉이 그 옆에서 산마패를 높이 들고 있다. 석봉 크게 외치며 길을 비키시오. 암행어사 출두하신다. 사람들이 놀라며 길을 비킨다. 백성 무리 웅성거리며 정말 어사다. 암행어사가 왔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영실이도 군중 속에 있다. 희망의 빛이 얼굴에 떠오른다. 영실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사나리. 관아 안에서 김한성과 오득칠이 황급히 나온다. 김한성 당황하며 저것이 무슨. 오득칠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사나리. 저건. 이경민이 관아 앞에 당당하게 말해서 내린다. 석봉이 마패를 들고 크게 외친다. 석봉 어사 출두. 전주부 관원들은 모두 나와 엎드려라. 나장들과 아전들이 황급히 나와 무릎을 꿇는다. 김한성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다. 오득칠도 마찬가지. 김한성 떨리는 목소리로 전주부사 김한성 어사나리를 뵙습니다. 이경민 차갑게 고개를 들어라. 김한성이 고개를 든다. 이경민의 눈빛이 날카롭다. 이경민 위엄있게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 전주부를 암행한 어사 이경민이다. 임금님께서는 이곳에 환곡관리에 큰 폐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를 파견하셨다. 김한성 애써 침착하게 어사나리 소인은 항상 백성을 위해. 이경민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입을 닫혀라. 이경민이 품에서 장부를 꺼낸다. 군중들이 숨을 죽인다. 이경민 장부를 높이 들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전주부의 환곡장부다. 여기에 너희들의 부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군중들이 웅성거린다. 김한성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건 이경민 장부를 펼치며 민철수라는 상인. 환곡 50섬을 받았다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톨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50섬은 어디로 갔느냐? 오득칠 땀을 흘리며 그건 이경민 계속해서 사창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구나. 사창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군중들이 더 크게 웅성거린다. 이경민 그뿐이 아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한 섬을 빌려주고 장부에는 2섬을 빌려준 것으로 조작했다. 그리고 2섬을 받아냈다. 이것이 관리가 할 짓이냐? 백성들 분노하며 맞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나리 억울합니다. 이경민 목소리를 높여 환곡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이용해 백성을 착취했다. 이것은 백성에 대한 범죄이자 임금님에 대한 배신이다. 김한성 변명하려 하며 어사나리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이경민 크게 외치며 오해라고 했느냐? 이경민이 영실이를 가리킨다. 이경민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의 남편 덕쇠를 기억하느냐? 김한성과 오득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이경민 덕쇠는 너희들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았고 가명에 직접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지. 영실이 앞으로 나오며 울부짖으며 어사나리 제 남편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경민 영실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김한성을 보며 관에서는 자살이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이냐? 이경민이 유척 검시용 자를 꺼낸다. 이경민 덕쇠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다. 양쪽 손목 모두에 저항한 흔적이다. 그리고 목의 상처는 뒤쪽이 더 깊었다.
석봉 큰 목소리로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의 손목에 밧줄 자국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목을 맨 상처는 앞쪽이 깊어야 합니다. 이경민 오득칠을 가리키며 오득칠, 네가 덕쇠를 죽였다. 오득칠 부인하며 아닙니다. 저는 이경민 덕쇠가 증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자살로 위장했다. 이때 장순례가 앞으로 나온다. 무릎을 꿇는다. 장순례 눈물을 흘리며 어사나리 용서하십시오. 이경민 장순례를 보며 장순례, 네가 검시를 담당했지? 장순례 고개를 끄덕이며 예. 이경민 진실을 말하라. 장순례 떨리는 목소리로 검시를 할 때 분명히 타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 목 뒤쪽에 깊은 상처.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오득칠 화를 내며 이 늙은이가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이경민 손을 들어 제지하며 계속하라. 장순례 괴로워하며 하지만 오득칠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저는 두려워서 자살로 보고했습니다. 군중들이 분노한다. 백성들처럼 살인자들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경민 군중들을 제지하며 백성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경민이 김한성을 보며 이경민 김한성, 부사로서 백성을 수탈하고 살인을 묵인한 죄 어떻게 변명하겠느냐? 김한성 애원하며 어사나리, 저는 단지 이경민 단지 무엇이냐? 단지 백성을 착취하고 단지 살인을 묵인했다는 것이냐? 김한성 고개를 숙이며 이경민 석봉에게 결박하라. 석봉과 나장들이 김한성과 오득칠을 결박한다. 이경민 군중들에게 백성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었소. 백성들 환호하며 어사나리 만세, 고맙습니다. 이경민 탐관 우리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부정하게 걷어간 환국은 모두 되돌려줄 것이오. 백성들이 더욱 크게 환호한다. 영실이 이경민에게 다가가 무릎 꿇으며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민 영실이를 일으키며 영실댁, 이제 억울함이 풀렸소. 부인은 이제 편히 사시오. 영실이 눈물을 흘리며 예. 박서방 앞으로 나서며 어사나리, 나리께서 하신 일을 저희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 함께 외치며 어사나리 만세, 만세, 만세. 이경민이 군중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장면 17. 전주부 관아, 대청의 진력. 이경민이 혼자 대청에 앉아있다. 해가 지고 있다. 석봉이 다가온다. 석봉 도련님, 아니 어사나리,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네. 석봉 김한성과 오득칠은 포도청에 압송할 준비가 끝났고 장순례는 별도로 조사 중입니다. 가명 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장순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정상 참작이 있으니 가명을 건의하겠네. 석봉 그리고 민철수라는 상인은 이경민 도망쳤나? 석봉네. 하지만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곧 잡힐 것입니다. 이경민 창밖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구나. 석봉 도련님? 이경민 덕쇠 말일세. 그는 그저 정의를 바랐을 뿐인데 그 대가가 목숨이었어. 석봉 위로하며 하지만 도련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덕쇠도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민 씁쓸하게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그가 돌아오는 건 아니네. 영실이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고. 석봉 도련님. 이경민 일어서며 가세. 한양으로 돌아가 전하께 보고해야 하네. 석봉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겠습니까? 이경민 그래야지.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네. 제3화 쿠일담과 여운. 장면 18. 전주 외곽 마이너스 이별의 길. 다음 날 아침 이경민과 석봉이 말을 타고 전주를 떠나려 한다. 영실이와 많은 백성들이 나와 배웅한다. 영실이 눈물을 닦으며 어사나리, 정말 가시는 겁니까?
이경민 말 위에서 그래야 하오. 나의 임무는 끝났소. 영실이 어사나리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경민 부드럽게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오. 그대는 이제 잘 살아가시오. 남편이 바라던 것도 그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을 거요. 영실이 고개를 숙이며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서방 앞으로 나서며 어사나리, 나리께서 하신 일을 저희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주의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백성들 함께 외치며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경민 군중에게 여러분, 부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태평성대입니다. 백성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민 말고삐를 잡으며 그럼 이만. 이경민이 말을 몬다. 석봉이 뒤따른다. 영실이 갑자기 외치며 어사나리. 이경민이 말을 멈추고 돌아본다. 영실이 눈물을 흘리며 제 남편이 나리를 만났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경민 잠시 멈춰서서 부드럽게 덕쇠는 훌륭한 사람이었소. 그의 용기를 잊지 마시오. 영실이 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경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몬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영실이도 절을 한다. 백성들 함께 외치며 어사나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경민과 석봉 천천히 멀어진다. 카메라가 그들의 뒷모습을 잡는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장면 19. 한양 가는 길. 역참 며칠 후 역참에서 말을 바꾸는 이경민과 석봉. 석봉말을 끌며 이제 한양도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착하겠습니다.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돌아가서 전하께 보고하면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겠지. 석봉 도련님,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경민 웃으며 배웠다고? 무엇을? 석봉 처음 전주에 왔을 때 도련님은 원칙과 법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봉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칙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경민 잠시 생각하다가 자네 말이 맞네. 나는 그동안 책에서만 정의를 배웠어. 하지만 진짜 정의는 백성들의 삶 속에 있더군.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분노 속에, 그들의 희망 속에. 석봉 웃으며 그래서 도련님은 훌륭한 어사가 되실 겁니다. 이경민 멀리를 바라보며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겠지. 덕쇠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을 거야.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석봉 그 싸움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경민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네, 석봉. 자네가 없었다면 이번 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석봉 아닙니다. 도련님의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경민 손을 내밀며 우리 함께 가세.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석봉 손을 맞잡으며 예, 도련님. 두 사람 말에 올라 한양을 향해 떠난다. 장면 20. 한양 창덕궁. 다음 날 오후 이경민이 영조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하고 있다. 영조는 용포를 입고 있으며 가슴과 등, 어깨에는 오조룡보가 붙어 있다. 영조 서계를 읽으며 그래. 전주부사 김한성은 결국 탐관이었구나. 짐이 그를 믿고 전주부사로 임명했건만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이경민 예 전하, 환국을 횡령하고 백성을 수탈했을 뿐 아니라 이를 고발하려던 백성을 살해한 죄까지 있습니다. 영조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백성의 이름이 덕쇠라 했느냐? 이경민 예 전하, 덕쇠는 평범한 농부였으나 부정을 보고 참지 못하고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영조 한숨을 쉬며 그러한 백성이 죽임을 당하다니 짐의 불찰이로다. 짐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경민 전하,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탐관 오리들의 죄입니다. 영조 이경민을 보며 이경민, 그대는 첫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도다. 짐이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구나.
이경민 황송하옵니다. 전하. 영조 일어서며 김한성과 오득칠은 차명에 처하라. 그리고 덕수의 가족에게는 쌀 10섬을 하사하고 향리의 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이경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영조 창밖을 바라보며 조선 팔도에 이러한 부정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이경민. 많을 것입니다. 전하. 영조 돌아보며 솔직하구나. 이경민. 다만 신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덕쇠라는 백성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영조 고개를 흔들며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경민. 앞으로도 짐을 위해 계속 일해주겠느냐?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부정한 관리들이 많을 것이다. 이경민 단호하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전하. 영조 만족스럽게 좋다. 다음 임무는 승지에게. 승지. 평안도 의주의 보고는 어찌 되었느냐? 승지 나와서 엎드리며 전하. 의주에서 군량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무역의 의심도 있사옵니다. 영조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이경민을 보며 이경민. 내 다음 임무는 평안도 의주다. 군량미 사건을 조사하라. 이경민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영조 자리에 앉으며 가서 쉬거라. 그리고 고생했다. 이경민 감격하며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경민이 물러난다. 장면 21. 전주 시장 같은 시각.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이 웃으며 물건을 사고 판다. 상인 1 곡식을 팔며 자. 이번엔 환곡도 제대로 돌아왔으니 곡식이 넉넉하오. 좋은 값에 드리겠소. 상인 2 웃으며 어사나리 덕분이지. 이제 제대로 된 세상이 왔어. 안악내 1 채소를 사며 정말 그래.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 안악내 2 김한성이 차명당했다던데? 안악내 1 당연하지.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박서방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다. 손님들로 가득하다. 손님 일주인장 들었소?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매우 청렴하다던데? 박서방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더군요. 전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르셨답니다. 손님 이 그나저나 어사나리는 대단한 분이었어. 겉보기엔 평범한 선비 같았는데 박서방 자랑스럽게 이 주막에 머물렀었답니다. 제가 직접 모셨지요. 손님 삼부러워하며 와 그랬습니까? 복 받으시겠습니다. 영실이가 시장을 지나간다. 얼굴에 슬픔이 남아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인다. 안악내 영실이에게 영실아 어디 가니? 영실이 미소 지으며 남편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안악내 그래. 덕쇠도 이제 편히 쉬겠구나. 영실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영실이가 산 쪽으로 걸어간다.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장면 22. 덕쇠의 무덤 낙. 조촐한 무덤. 영실이가 무덤 앞에 앉아 절을 한다. 무덤 앞에는 작은 술잔과 과일이 놓여 있다. 영실이 무덤에게 말하며 여보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린다. 영실이가 무덤을 쓰다듬는다. 영실이 마을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웃어요. 당신이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잠시 침묵. 영실이가 눈물을 닦는다. 영실이 어사나리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김한성도 오득칠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영실이가 눈물을 흘린다. 영실이 저는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영실이가 놀라며 배를 만진다. 영실이 놀라며 눈물을 흘리며 이건 혹시 여보 우리 아기가. 영실이가 무덤 앞에 엎드려 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섞인 눈물이다. 영실이 울면서 웃으며 여보 우리 아기예요. 당신의 아기가. 배를 감싸며 이 아이를 당신만큼 훌륭하게 키울게요. 카메라가 천천히 무덤과 영실이를 비춘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춘다. 장면 23.
한양, 이경민 의사가 밤. 이경민이 사랑채에서 촛불을 켜고 일기를 쓰고 있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쓴다. 이경민 내레이션으로 일기를 쓰며 영조 21년 가을 전주 암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부정한 관리들을 징벌했고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가슴이 무겁다. 덕쇠라는 이름의 백성. 그는 단지 정의를 바랐을 뿐인데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 관리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짓밟고 백성들은 억울함을 참으며 살아간다. 나는 암행어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정을 징벌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말은 쉽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전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백성들이 나를 기다린다면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마패가 무거워질수록 내 책임도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 무게를 나는 기꺼이 짊어지리라. 이경민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석봉이 문을 두드린다. 석봉 도련님,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돌아보며 아, 석봉. 곧 자겠네. 석봉 들어오며 전주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생각나는구먼. 영실이의 눈물,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덕쇠의 마지막. 석봉 도련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경민 최선. 씁쓸하게 웃으며 최선으로 충분했을까? 석봉 단호하게 충분하셨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억울함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김한성과 오득칠은 여전히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고 덕쇠는 그저 자살한 나약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이경민 잠시 침묵 후 고맙네, 석봉. 자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네. 석봉 웃으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두 사람 잠시 침묵 속에서 달을 바라본다. 이경민 문득 석봉. 다음 임무는 평안도 위주라네. 석봉 들었습니다. 굴량미 사건이라던데요? 이경민 그래. 국경지역이라 더 복잡할 것 같네. 밀무역도 연루되어 있다던데. 석봉 각오를 다지며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이경민 미소 지으며 고맙네. 그럼 내일은 푹 쉬고 모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 석봉예, 도련님. 그럼 편히 쉬십시오. 석봉이 나간다. 이경민 혼자 남는다. 이경민 마패를 꺼내 바라보며 혼잣말 덕쇠. 자네의 용기를 잊지 않겠네. 자네가 바라던 세상 내가 만들어 갈 것이네. 이경민이 마패를 가슴에 품는다. 장면 24. 한양 거리. 다음날 낮 한양거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이경민과 석봉이 평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 석봉 도련님, 오늘 승정원에서 정식 임명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 석봉 위주까지는 열흘은 걸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경민 그래.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야겠군. 저 멀리서 백성 하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 어찌 이럴 수가. 저는 억울합니다. 관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경민이 그쪽을 바라본다. 걸음을 멈춘다. 석봉 걱정스럽게 도련님. 이경민 그쪽을 보며 저 사람. 석봉하지만 지금은 암행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건 일반 민원 같은데요. 이경민 돌아보며 마패가 없어도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네. 가보세. 석봉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백성 쪽으로 걸어간다. 이경민 백성에게 여보게 무슨 일인가? 백성 놀라며 아, 선비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경민 부드럽게 천천히 말해보게. 무슨 일인지. 백성 눈물을 흘리며 저는 성북동에 사는 농부입니다. 제 밭을 관에서 빼앗으려 합니다. 대감댁 행랑이 지나간다며. 이경민 심각하게 보상은? 백성 보상이라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만 주려고 합니다.
그 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이경민 석봉을 보며 석봉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백성에게 여보게 이름이 어찌 되시오? 백성 최득삼이라 합니다. 이경민 최득삼씨 집으로 돌아가 계시오. 며칠 안에 소식이 있을 것이오. 백성 놀라며 정말입니까? 하지만 선비님은 이경민 미소 지으며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백성 감격하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성이 절을 하고 떠난다. 석봉 이경민을 보며 도련님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경민 웃으며 쉬는 것은 의주일이 끝난 후에 하세.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 할 일이 많네. 석봉 웃으며 도련님은 정말 쉴 줄을 모르십니다. 이경민 진지하게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쉬겠나? 이것이 암행어사의 길이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간다. 카메라가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장면 25. 전주 새로운 아침. 며칠 후 전주 시장.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춘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있다. 상인 큰 소리로 신선한 배추요. 오늘 아침에 막 따온 배추. 안악내 흥정하며 얼마요? 상인 한 포기에 5푼. 안악내 너무 비싸네. 4푼이면 어때요? 상인 웃으며 아이고 사모님. 그럼 장사가 안 됩니다. 영실이가 시장을 지나간다. 배가 약간 불러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다. 안악내 영실이를 보고 영실아. 안녕? 영실이 미소 지으며 아 이모. 안녕하세요? 안악내 배를 보며 어머 배가 벌써 3달은 된 것 같은데? 영실이 배를 쓰다듬으며 네. 넉 달 되었어요. 안악내 기뻐하며 아이고 잘됐다. 덕쇠도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영실이 눈시울을 붉히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악내 아들일까 딸일까? 영실이 웃으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아빠만큼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안악내 그래 그래야지. 덕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새로 부임한 부사의 행차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길을 비킨다. 새 부사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는 새로 부임한 전주부사 박문수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전주를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백성들 환호하며 부사나리 잘 부탁드립니다. 영실이 미소 지으며 혼잣말 여보 보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시장 전체를 보여준다. 활기찬 분위기, 웃는 사람들, 새로운 희망. 장면 26. 에필로그 앞에 검은 화면. 천천히 산마패가 화면에 나타난다. 말 3마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나레이션 이경민의 목소리. 마패. 단순한 동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책임의 무게이며 정의를 향한 약속이다. 화면 전환. 이경민이 말을 타고 평안도로 향하는 모습. 석봉이 옆에서 함께 간다. 나레이션. 조선 8도 수많은 고을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부정을 저지르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참으며 살아간다. 화면 전환. 다양한 백성들의 모습. 농사짓는 농부, 장사하는 상인, 길을 가는 여인. 나레이션.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화면 전환. 이경민이 마패를 들고 있는 모습. 나레이션.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암행어사가 움직인다. 화면 전환. 영실이가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레이션. 덕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었고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화면 전환. 전주 시장의 활기찬 모습. 나레이션.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의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화면 전환. 이경민과 석봉이 지평선을 향해 말을 타고 가는 모습. 나레이션. 이경민의 여정은 계속된다. 평안도에서, 경상도에서, 함경도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정의가 실현된다. 화면 전환. 다시 마패가 나타난다. 햇빛이 마패를 비춘다. 나레이션.
마패의 무게는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자는 백성의 희망을 짊어진 자다. 화면 전환. 이경민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나레이션.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암행어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화면. 제목이 떠오른다. 마패 마이너스 조선 암행록. 제4회 전주의 곡식. 누가 백성의 밥을 훔치는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다음 회 예고. 어두운 밤. 국경지역. 수상한 인물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 나레이션. 평안도 의주.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그곳에서 벌어지는 밀무역의 그림자. 수레에 실린 곡식 자루들. 나레이션. 사라진 군량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이경민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목격하는 모습. 나레이션.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고 백성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마패가 번쩍인다. 나레이션. 제5회 의주의 밤. 국경에 들이운 검은 손. 이경민의 가장 위험한 임무가 시작된다. 화면 암전. 끝. 제작 의도. 이 작품은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의와 부패의 문제를 다룬다. 암행어사는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한다. 덕수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